자, 한 발 가겠습니다. 오늘 한 발 가기 전에 속보 몇 가지 전해드리면 일단 지진 관련된 속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진 위기 정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는 소식과 북한 쪽 뉴스입니다. 38로스 서해 위성 발사장에 발사대에서 공사를 최근에 또 재개하고 있다. 이게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지 싶은데 북한 쪽이 조금 또한 조용하다가 다시 또 등장했는데 뭐 방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침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자, 이 방산 관련주들은 그래도 조금 비빌 언덕이라고 한다면 최대 장점은 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망한다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유는 이제 국가 안위와 직결된 방위 산업, 무기 체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안정성은 좀 있고,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이벤트들이 등장하면은 또 부각이 될 텐데, 이벤트가 자주 등장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방산 쪽보다는 오히려 우주 쪽, 다음 주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가지고 좀 볼까 하는데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타이틀은 제가 이제 물리더라도 좀 속이 편안한 주식이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당장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를 통해서 한화 시스템이 이 함정의 두뇌에 해당되는 CMS는 이제 함정 전투 체계를 일컬는 약자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수출을 결정했죠. 규모는 4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근접한 이벤트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4일 날 진행 예정이고 이번에는 이제 위성을 싣고 올라가죠. 실제 지난번에 2차 때는 모형 위성만 싣고 올라갔는데 실제 고객사의 그 위성을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성공 무조건 해야 되죠. 네, 직접적으로는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연관성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 지원은 한화 시스템이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 통신 체계 사업하고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형 K-돔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방공 시스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언돔이라고. 그 방공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이 바로 다윗의 돌팔매, 뭐 데이비스 슬링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그 체계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시스템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줬죠. 우리나라는 미사일이나 이 핵 위험에 그다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형 K-돔이라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 시행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좀 더 활발히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A사 레이더라고 그래서 한때 KF-21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죠. 그 앞에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동시 한 2, 3천 개의 그 추적물을 추적할 수 있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K-돔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미 그 소규모 단계에서는 전차 생존 기술이라고 하는 능동 방호 체계 개발에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그리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드론쇼 UAM 요것도 이번 주 17일 날 수요일 날 예정돼 있는데 도심 항공 교통 체계 UAM 실물 모형인 버터플라이를 한화 시스템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많아요. 이벤트도 많고 재료도 많고 그러면 이제 한 2분기 이제 접어들었는데 2분기부터는 수치가 찍혀야 되는데 서서히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방산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지도 없고 무거웠죠 그동안.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문에 뭐 증자, 출자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무거웠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이벤트가 등장하면은 또 이 기업도 한 번쯤 주목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한화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 혼자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네. 한화 시스템
CMS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방금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와 관련된 것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함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전투함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아가서는 항공모함도 그렇죠. 뭐 해볼겠죠. 네.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될 수 있는 큰 그림은 갖춰졌어요. 저는 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좀 눈에 띄는 게 1분기에 이제 이 하나 시스템이 세전이익이 2,246억 원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뭐 그게 왜 이제 이게 발표가 됐냐면 이게 일회성.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이제 파생 상품 이제 평가 차익이 이제 계산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삼자 배종 유증으로 이제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지분 인수한 가격하고 현재가하고 이제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이제 세전 이제 지배주주 이제 순이익이 이제 인식이 좀 됐다. 그만큼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이제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계열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참여를 좀 하게 되면서 재무적인 이제 부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인수 절차가 이제 완료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들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CMS 이 필리핀에서 좀 수주했다라는 건 물론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매출액 전체적인 매출액에 비해서 뭐 수주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정이라든지 추후에는 이제 한국형 이제 항공모함 조선 이제 건설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좀 핵심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부분에 이제 TICN이라고 하는 거 전술 정보통신 체계라고 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4차 수주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산 부분은 뭐 꾸준하게 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K2 이제 3차 양산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 UAE 쪽으로 이제 천궁2 레이더 이제 수출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버터플라이 이제 오버에어라고 하는 또 이제 투자해 놓은 회사가 버터플라이 말 그대로 이제 무인 시제기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어찌 보면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좀 풍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UAM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하나 페이저라고 하는 또 회사가 적어도 이제 위성 사업을 또 추진을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단계적인 이제 모멘텀이 하반기 때 이제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는 상반기 때 이제 약간의 이제 또 실적 둔화 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더디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반기 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누리호 발사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누리호 다음 주인가요? 3차. 24일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인가요? 네. 네. 누리호 발사 이제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분명히 이제 주가에 좀 반응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어쨌든 우주항공청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진두지휘해서 이제 청을 이제 설립을 했고 뭔가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도 가장 좀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산팔로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를 뿌렸는데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대 발사장의 발사대 공사가 최근에 재개됐다고 네. 타이틀을 내놨더라고요. 네, 또 분명히 뭐 올리겠죠. 그렇죠. 뭐 또 쏠 때가 됐어요. 이제 네. 한참 좀 뜸했기 때문에. 자주 쏴가지고 이제 네. 신드렁했지만 또 할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위성 아마 위성이지 싶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막 드론 공격하고 또 보복하고 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뭐 대반전을 중재가, 한다 네, 뭐 이런 중재가 얘기들도 잘안 좀 됐죠. 나오고 교황,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다음 주가 아무래도 좀 피크가 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미리 조금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이제 조금 추가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뭐 방금 사실은 언급해 토픽은, 주셨지만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직접적인 이제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또 뭐 관계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꼭 같이 뭐 차트도 거의 뭐 위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막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부각될 때마다 방산 이제 테마주들이 같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이제 좀 견조했기 때문에 좀 소형주 중에서는 퍼스텍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대형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요 종목을 방산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그 배임 횡령 공시 이슈가 떴어요. 지난주에 네. 네,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인가 카이라고 하는 왜 하필 요때 그게 떴을까? 한화한테는 상당히
그게 수혜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반사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네. 사실 지난주에 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이슈도 좀 있었고 네. 한국항공우주 이슈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CEO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회사 좀 내부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또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뭐 그렇죠. 단기적인 이제 노이즈일 뿐이고 한국항공우주가 그런 뭐 일부 이제 배임 횡령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오늘 당연히 좀 뭐 영향을 받겠죠. 네. 밀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쪽이 뭐 유리한 카드들을 많이 줄 수 있는 한두 외에 피인수 소식이 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물론 카이에서는 임직원 모두 이제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명확치가 않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카이는 산업은행 네. 수출입은행이 주주기 채권단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란가 모르겠는데 방산이 좀 이렇게 지부의 구조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정리가 좀 된 듯한 느낌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이게 수직 계열화를 지금 거의 뭐 완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제 방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주항공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또 가깝게는 이제 그 UAM 사업까지도 손을 좀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뭐 재벌 기업들이 사실 뭐 좀 단점도 좀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추진을 한다라는 그렇죠. 이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CEO가 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 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오늘 관심 기업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화 쪽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반사 거니까. 수혜를 네. 입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더 나가면 좀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만 한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그러면 확장을 저는 퍼스텍을 그냥 붙여드리도록 퍼스텍 하겠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네. 퍼스텍을 확장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화면에 뭐 나가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또 선택이 있을 텐데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5월 들어서서는 계속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 많이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주는 이제 로봇 종목들 몇 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다시 이제 AI 관련된 이제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AI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그 초고성능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할 때 이 습도 제어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도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거의 뭐 한 6개월 가까이 거래도 없이 좀 소외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습도 제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수혜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면서 3월부터 이제 뭔가 이제 좀 단기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바드를 공개했잖아요. 챗GPT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이제 바드를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바드가 오픈 AI가 만들어낸 챗 GPT를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구글 알파벳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바드와 관련된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제 구글링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빙보다는 구글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드가 이제 장착된 게 전 세계 이제 180개 국가로 런칭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 얘기하면서 왜 AI 얘기를 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습도를 제어하는 게 이게 수율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공기 중에 이제 습도와 이제 반도체 칩에 새겨 있는 이제 구리가 맞닿았을 때는 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습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스템이 국내 이제 이 질소 순환기를 제조하는 기업 중에서는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에 다 이제 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장비이긴 한데요. 최근에 새삼스럽게 이제 이 AI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중요도가 이제 더 좀 높아지고 있다. HBM3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네. 세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HBM3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할 때 이 습도 제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실적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은요. 주가는 이제 3월 달에 크게 한번 올라서고 난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반 가까이 박스권 이제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17,000원 정도 부근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상장한 지 지금 6개월 됐죠. 네. 신생기업이고 신생아? 네. 네, 하여튼 그 6개월 오버행이나 오버행 이슈는 이제 4월 달에 오히려 이제 좀 거래가 좀 강하게 좀 터진 날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한 7개월, 8개월 지나가면 원래 상장될 때부터 뭐 오버행 이슈가 크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1,200억 원으로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스템이라는 개별주를 또 김영민 매니저는 관심기업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한발하고 또 관심기업까지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